상담이 되게 어렵잖아요. 상담을 잘하는 거는 일정한 순서가 있는데 이 순서만 알면은 일정 수준까지 올라가는 건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처음에 집을 구하러 왔다는 얘기를 할 때 이래요. 제가 지금 3억짜리 전셋집을 구하고 있는데요. 근데 저희 집이 왜 나오게 됐냐면은 저희 집주인이 갑자기 나가라고 한 거예요. 제가 원래 처음에 계약을 할 때만 해도 오랫동안 살라고 얘기했었는데 되게 갑자기 나가래가지고 제가 지금 당황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집이 좋은 게 아니라 제가 살면서 되게 좋게 만들어서 되게 빨리 나갈 수 있는 집이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게 무언지 중간에 길을 잃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집주인이 지금 나가라고 해서 우리가 다음 달까지는 집을 구해야 되는 거네요. 전세 3억까지 괜찮다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객들이 네, 맞아요, 맞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였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버터농입니다. 상담이 되게 어렵잖아요. 상담하는 법에 대해서 조금 가지고 왔습니다, 주제를. 주제 좋다. 상담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말을 잘하는 거랑은 차이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잘한다, 내가 말을 빨리 한다, 말을 많이 한다 라고 해가지고 상담을 잘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상담을 잘하는 거는 이 말하는 것보다 오히려 쉬워요. 왜냐면은 좀 정해져 있거든요. 일정한 순서가 있는데 이 순서만 알면은 일정 수준까지 올라가는 건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상담이라는 게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막 상위 1%만큼 내가 잘하겠다라고 하면은 진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연습도 많이 해야 되겠죠. 근데 상위 한 10%까지 들 수 있는 수준으로 하려고 하면은 지금 이야기해드리는 이 순서만 알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10년 넘게 영업을 하면서 써왔던 상담 비법에 대해서 3가지로 요약을 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배워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운이 되게 좋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질문을 제가 하나 해볼게요. 상담을 하는데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지? 우리가 논리적으로 말을 잘해야 될까? 아니면은 아나운서만큼 말을 잘해야 될까?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는 손님을 만나가지고 이 손님에 맞게만 상담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이 이거예요. 듣고 요약하기. 일단 무슨 말을 하든지 고객을 만나면은 들어요. 무슨 말을 하든지 다 들어요. 끝까지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이 끝나면은 이 말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정리.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걸 잘 들어보면요, 순서대로 말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목요연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잘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 보통은 그냥 지금 생각나는 순서대로 아니면은 자기가 설명하고 싶은 순서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이야기합니다. 이러잖아요. 처음에 집을 구하러 왔다는 얘기를 할 때 이래요. 제가 지금 3억짜리 전셋집을 구하고 있는데요. 근데 저희 집이 왜 나오게 됐냐면은 저희 집주인이 갑자기 나가라고 한 거예요. 제가 원래 처음에 계약을 할 때만 해도 오랫동안 살라고 얘기했었는데 되게 갑자기 나가래가지고 제가 지금 당황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집이 좋은 게 아니라 제가 살면서 되게 좋게 만들어서 되게 빨리 나갈 수 있는 집이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게 무언지 중간에 길을 잃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대부분 이런 식이에요. 결국에는 우리가 딱 들었을 때 무슨 말이지? 라고 싶은 내용들이 대부분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말하는 사람들도 무슨 말을 제대로 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해 주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집주인이 지금 나가라고 해서 우리가 다음 달까지는 집을 구해야 되는 거네요. 전세 3억까지 괜찮다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객들이 네, 맞아요, 맞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였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딱 이렇게 정리만 해줘도 우리가 손님을 만나서 상담을 하는 거의 절반 이상은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딱 하면은 손님들이 어떤 느낌을 받냐면은 이 사람은 나랑 잘 맞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리만 해주더라도 어느 정도의 상담은 완성이 됩니다. 포인트가 이거예요. 잘 정리하라.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원하는 걸 확인해 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걸 제대로 말하는 게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게 되면 약간 이거를 좋게 안 볼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약간 눈치도 보여요. 그래서 그러니까 얼마까지 괜찮으신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은 그냥 저는 싸면 좋아요 일단,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까지 괜찮냐 그러면 제가 40만 원까지 괜찮습니다, 50만 원까지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깎아달라 그러면 좀 없어 보일 것 같고, 너무 또 높게 부르면 또 비싼 집만 보여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말을 할 때는 이 사람들이 심리를 조금 알고 있어야 돼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걸 되게 어려워하기 때문에 오히려 상담할 때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돼요. 물어보면 안 돼요. 구체적인 액수까지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3억이 베스트인데 3억 3천만 원까지 된다는 거네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억 3천만 원까지 되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요, 저 3억이 제일 좋은데 3억 3천만 원까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식의 물음이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3억이 베스트인데 3억 3천만 원까지 된다는 거네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아니라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날짜도 마찬가지예요. 이사 날짜가 9월 20일도 괜찮은 거죠?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은 아니요, 저는 9월 18일이 좋은데 9월 20일은 어쩔 수 없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까지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대답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사 날짜는 9월 17일이 제일 좋은 거네요? 그리고 안 되면은 9월 20일까지는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확인을 시켜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담을 하게 되면은 손님들이 느끼는 반응이 달라요. 잘 정리된 것 같다, 내가 정확하게 내 이야기를 잘 전달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담을 해주는 거죠.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선택지를 주는 거예요. 선택지 주기. 그러니까 상담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상담을 내가 어떤 일을 설득한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담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할 때 꼭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상담의 주요 포인트는 설득이라든지 이해시키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결정을 쉽게 하게 해준다,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이랑 이번 주에도 많이 싸웠다. 근데 10살짜리 우리 아이를 설득시키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내가 얘기해도 자기 의견이 다 있거든요. 잘 안 듣습니다. 근데 결정을 쉽게 해준다라고 생각하면 상담이 훨씬 쉬워진다는 거죠. 어떤 게 좋으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는 대답은 제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A집의 보증금이 1,000만 원이 더 비싼데 화장실이 딱 수리돼 있었잖아요. 그러면 B랑 비교해보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집이 괜찮은지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A랑 B 중에서 하나를 고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리학 책에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영업을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인데, 세일즈를 할 때 손님이 와가지고 TV를 보고 있는데 이 삼성 제품은요 어떤 패널을 쓰고 어떻게 해가지고 밝습니다, LG 제품은 이렇습니다, 아날 제품은 이렇습니다, 파나소닉은 이렇습니다 하면서 여러 개를 보여주고 설명을 잘 한다 해가지고 손님이 결정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A랑 B 중에 어떤 게 더 괜찮으세요? 어떤 게 좋으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선택이 훨씬 쉬운 거거든요. 이 중에서 어떤 게 좋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보다 A와 B가 지금 제일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A랑 B 중에서 선택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선택지를 줄여주는 게 상담의 포인트입니다. 그럼 결정하기 훨씬 쉬워지거든요. 이게 상담 잘하는 방법이에요. 상담을 잘하는 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어떤 순서라든지 아니면은 방법들을 몇 가지만 알아도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는데,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지금 이야기해드린 요 세 가지만 잘해도 상담을 지금보다는 100배는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상담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되게 어려워 보이고 말을 잘해야 되고 재능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몇 단계 안 된다, 방법이 몇 가지 없다, 그러면은 잘하는 데까지는 금방 올라갈 수 있다. 이게 상담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이거 나중에 메모해 놓으셨다가 상담 연습하실 때 꼭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